안녕하세요. 몽실 수녀입니다. 여러분은 집을 잃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국경 지역의 긴장과 점령으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집과 일터, 추억이 담긴 모든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채 임시 캠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번째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뽀사, 두 번째는 빌뱅, 세 번째는 반티민제이. 1차, 2차 때 대승 공장과 넥스티 어페럴 공장의 문훈임 법인장님, 직원들과 노동자분들이 마음을 모아 주셨었죠.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네 번째 방문에서는 1차, 2차 때 그 공장들을 운영하시는 정윤석 사장님께서 단독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직원들의 나눔을 보시고 함께 결단하셨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나눔이 또 다른 나눔을 불러온 것입니다. 문우님 법인장님의 표현을 빌리면 사장님은 매우 겸손한 분이라고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음에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분 같지 않게 소탈하게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후원 역시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빌뱅은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이었기에 그곳의 관계자들과 피난민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낯설지 않고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피난민 캠프를 여러 번 방문하다 보니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고기와 신선한 채소를 드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동안 라면으로 끼니를 자주 해결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후원식품에 가정마다 닭 한 마리와 오이를 함께 넣어 준비했습니다. 닭 한 마리와 오이, 설탕과 소금, 조미료와 말린 생선, 절인 생선, 담근 콩 소스, 마늘, 당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쿨에서 직접 만든 바나나 케이크를 바나나 잎에 정성껏 싸서 한 가정 한 가정에 담아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물품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난민들을 위해 작은 열쇠고리 만들기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했었는데요. 잠시라도 걱정을 내려놓고 손을 움직이며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욱 즐겁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쑥스러워 하시다가도 설명을 들으며 하나하나 따라하시고 서툴지만 정성껏 자신의 열쇠고리를 완성해 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로 도와주며 웃고 완성된 작품을 자랑하듯 보여주시던 그 표정 속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환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캠프 안에 작은 웃음과 활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준비하며 문훈임 법인장님을 직접 뵐 수 있었는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신뢰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강한 카리스마도 있으셨어요. 또 이 일을 직업이 아니라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장에서 직접 먹고 주무시며 현장을 지키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책임지는 자리를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공장의 분위기도 달랐는데요.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들었고 실제로 방문했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내부는 매우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시원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문 법인장님께서 공장에서 직접 생산된 옷과 이불들을 정성껏 챙겨주셨어요. 이불은 보들보들하고 따뜻했고 옷들은 세련되고 예쁜 디자인이었습니다. 피난생활로 지쳐있던 분들께 이 선물을 전해드리니 사람들의 얼굴에 번지는 기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얼마나 값진 일이었는지요. 저는 현장을 보며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아, 봉제 공장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구나. 봉제 공장이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통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노동자들이 먼저 마음을 내어놓고 그 모습을 본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결단하신 이 흐름 속에서 공장은 나눔의 출발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경영, 사명감으로 지키는 현장, 그리고 그 열매가 다시 어려운 이웃에게 흘러가는 구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빌베잉 피난민 캠프에는 약 70가정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여전히 한 텐트에 두세 가정이 함께 지내는 모습은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방문과 달라진 점도 보였어요. 비어있는 텐트를 활용해 짚을 엮어 빗자루를 만들어 판매하는 분들이 있었고, 어떤 텐트에서는 작은 빵을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은 넋놓고 있기보다 어떻게든 삶을 이어가려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인간의 놀라운 생명력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며 하루를 버텨내는 의지 말입니다. 이분들의 삶 위에 하루빨리 평안이 찾아오기를, 다시 집으로 돌아가 일상과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마음 깊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인근 마을의 절에 22가정이 더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아있던 옷과 이불을 그분들께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식품을 더 잘게 나누어 더 많은 가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은 우선 남아있던 옷과 이불을 나누어 드리고 다음에 다시 찾아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와본 곳이었지만 텐트 사이를 걷는 순간 이곳의 시간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낡은 천막과 빛바랜 짐들 사이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를 맞이하는 얼굴들은 밝았습니다. 억지로 웃는 표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반기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손을 내밀고 자리를 내어주고 고맙다고 먼저 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아옵니다. 그분들의 웃음은 오래 남아 있습니다. 고단한 삶 한가운데서도 사람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 그 따뜻함이 오래도록 제 마음을 덮였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큰 단어들로 기록됩니다. 영토, 충돌, 점령, 협상 같은 그런 단어들요. 하지만 그 말들 아래에는 늘 아주 작은 것들이 무너집니다. 한 사람의 부엌, 아이의 책가방, 저녁마다 켜지던 불빛 같은 것들. 지도 위에서는 선이 조금 움직였을 뿐일지 몰라도 그 선 안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몸을 눕히는 자리이고 사람이 사람으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라는 것을 그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전쟁은 촉성과 폭발음만이 아니라 내일을 계획할 수 없음이라는 모양으로도 다가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기다리고 버티고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끝내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밉니다.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작은 장사를 시작하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낯선 이에게도 자리를 내어줍니다. 어쩌면 전쟁은 인간을 무너뜨리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가 겹쳐도 그 사이로 여전히 따뜻함이 스며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무엇이 사람을 살게 하는가? 총이 아니라 손, 두려움이 아니라 연대, 크게 외치는 힘이 아니라 조용히 건네는 마음이 아닐까 하고요. 그분들을 떠올리면 전쟁보다 오래 남는 것이 사랑이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